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음, 오늘도 그러면 혈관이랑 장이랑 건강을 혈관, 장 건강 이 두 가지만 유지가 되면 사실 어, 못 나을 게 없다. 그리고 모두가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저기가 안 되나요? 화면 안 나오는데. 아이패드를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이패드를 공동 호스트 누구실까요? 아이패드 이름이 뭘로 돼 있죠? 제 거요? 네, 네. 안희진. 안희진으로 되어 있는 아이패드 한희지는 공동 공동 호스트 돼 있는데. 되어 있답니다. 화면 공유 눌러보실까요? 지니를 공동 호스트 할까요? 아니요, 진이는 컴퓨터입니다. 제가 뭘 안 꺼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자, 반갑습니다. 안희진입니다. 오늘 혈관 건강, 장 건강 시작해 볼게요. 음, 자, 우리가 혈관이 건강하다라는 거는 장이 건강해야 혈관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뭘 먹게 되면 이렇게 따라와서 위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는 이를 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위장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보내고 대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 소장에서 이렇게 잘게 잘게 최종 산물로 바꿔서 혈관으로 이렇게 영양분을 넣어주게 됩니다.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서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게 첫날에 배웠던 에너지원이랑 비타민 미네랄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자,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해서 간에서 문제가 없으면 심장으로 보내게 되고 심장에서 전신으로 박출시켜 가지고서 모든 세포의 기관들이 이제 밥 먹는 거죠.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재생도 하고 회복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돌고 돌아서 이렇게 신장을 통해 가지고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우리는 이를 노폐물이라 그래요. 그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영양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것은 배출이 되는 게 기본인데 이 배출은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출이 되고 그다음 습수가 된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혈액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폐쇄회로에 갇혀서 뺑글뺑글뺑글 돌다가 어디로? 소변으로 신장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가장 우리 몸에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건강하게 여겨야 하는 곳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보이는 장이 건강해야, 그죠? 이 장이 건강해야지, 어디로? 우리 몸의 내부로 흡수를 시켜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혈관이 건강해 줘야지만이 이렇게 좋은 영양분을 어디로? 이렇게 각 기관에다가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각 기관의 각 세포가 만약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혈관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혈관에서 우리 면역과 염증 배웠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고쳐줄 거는 혈류밖에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었을 때 영양분을 줘서 회복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뭐 면역 세포들이 가가지고서 나쁜 놈들을 무찌르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내 몸에 좋은 걸 흡수할 수 있고 좋은 걸 돌려가지고서 혈관이 건강하면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주 뇌도 말짱해지고 모든 이제 기관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암 환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그 뭡니까 그 먹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장 점막이 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암의 그 증식하는 속도보다 이렇게 분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들은 암 이상의 속도를 가진 거는 다 죽여버리거든요. 항암 세포가, 항암 치료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암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는 애들이 장 점막들이에요. 그래서 위장 점, 구강 점막, 위장 점막, 그다음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탈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해 보면 염산을 먹은 거하고 같지 않을까? 이 점막을 다 헐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것도 흡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죠. 항암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이 장점막은 헐어버리니까 이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잘만 먹어주고 내 몸이 버틸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항암 치료는 굉장히 성공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암 환자들이 이걸 받아내지를 못해요. 내가 에너지 대사를 해내지를 먹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잘 못 해내는 건데, 제가 아시는 분은 워낙 이 아메이 제품을 많이 먹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이 장점막을 놀랄 만큼 회복을 시키면서 장점막이 회복이 되니까 또 놀랄 만큼 그 치료의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점막을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효과적으로 재생을 시켰나, 이거를 관심 있게 뭘 먹었나, 이걸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였냐면 단세지방산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먹는 이제 본인은 왜 좋은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보니까 이제 그 먹는 음식들을 보니까 아, 이건 단세지방산을 증가시켰구나. 장점막을 빠르게 회복, 그리고 이제 유산균, 비타민 C 요런 이제 장점막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주력을 해서 아,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의 점막을 좋게만 한다면 이렇게 암 치료에도 거뜬하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뭐 특별히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을까? 매일매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을까? 매일매일 장점막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혈관들을 긁고 손상을 입히고 그리고는 파괴하고 그리고 막히고 예? 그 혈관을 이렇게 뚜껑 그 관을 전부 다 폐색시켜 버리고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 장 점막이 건강하다. 그리고 혈관의 점막이 건강해야 된다. Yes, no? Yes. 장 점막이 건강하고 혈관 점막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장 점막이 제일 안쪽이에요.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그를 싸고 있으면서 장을 운동을 시키는 애가 있죠. 뭐예요?
근육이죠. 자, 혈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점막으로 장내피, 혈관 점막, 이게 혈관 내피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내피가 있고 그를 싸고 있는 혈관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장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예, 잘, 쭉쭉쭉쭉 움직여야 쭉쭉쭉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며,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혈관들이, 혈류의 압력을 받을 때, 특히 동맥 같은 거 있죠. 이런 동맥들은 압력이 도대체 아니 뭐 동맥이 파열이 되면 2m, 10m까지 막 피가 솟구치니까 이 압력이 굉장하죠. 이 동맥들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근육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 늘려주고 또 줄여주고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동맥 경화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좁아졌지만 어때요? 근육이 튼튼하면 쭉 늘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 점막도 건강해야 되고 장 근육도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 근육은 이런 느낌으로 근육을 하나씩 하나씩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지고서 늘리는 느낌으로 예, 혈관도 마찬가지고 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육은 두꺼운 게 좋다, 종이짝처럼 얇은 게 좋다. 아, 두꺼운 게 좋죠.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야 장을 잘 움직여서, 예. 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떨고 있니? 이거 있죠. 응? 나 떨고 있니?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뭐 노폐물들이 오랫동안 부풀어서 그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까 변비 생기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가스만 차는 거예요. 가스만. 그래서 장 안에도 우리가 음식물을 넣잖아요. 모든 장에 위장에서야 뭐 소장으로 넘어가겠지만 이제 소장에서부터는 굉장한 생존 전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들이 서로 꼬여 있으면서 이렇게 들러붙어 있거든요. 들러붙어 있으면서 이 조그마한 배 안에 소장도 있어야 되고 췌장도 있어야 되고 간도 있어야 되고 비장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대장이 이렇게 싸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짜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음식물을 먹게 되고 이게 잘 짜주지를 못하면 이동이 안 되니까 이동이 안 되면 머물러 가지고 부패가 되죠. 그래서 뭘 먹어주는 거냐? 결국은 먹으면 뭐예요? 장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그래서 나 떨고 있니? 이런 애들 있죠. 움직이지 않고 나 떨고 있니? 이 정도 되는 애들은요. 장 내에서 부패하게 돼요. 장 내에 부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독이 많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영양을 공급하려고 먹는 건데 장내에서 이미 부패해가지고 혈관 속에 넣어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장이 튼튼해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영양소가 소화 흡수가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장이 이동을 잘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장 근육을 튼튼하게 어떤 방법으로? 자, 근육을 만드는 거는 콜라겐, 이 탄력성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애들은요, 비타민 C하고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단백질이 결합이 되어서 시실날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장씩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가 그 옷감 만들 때 옛날에 이렇게 하나 시실, 날실 뭐 해가지고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한 장씩 한 장씩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비타민 C를 얼마나 먹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먹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이렇고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이동이 되는 예, 혈류들의 그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근육에 대한 혈관 근육에 대한 얘기를 혈관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장단지 근육 어디 있죠? 장단지 근육이 여기죠. 여기에 근육을 자꾸 늘려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장단지의 근육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요렇게 발꼬락에 있는 이 노폐물을 끌고 가는 애가 정맥이죠. 그죠? 정맥들이 요걸 잘 들고 가서 요게 근육이 쭉 짜주면 여기까지 혈관까지 쑥 들어가 가지고서 네, 회귀라고 그러죠. 그죠? 회귀가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심장은 편안한 거야. 지금도 혈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들어온 걸 쭉 짜주게 되는 건데 이 장단지의 근육이 약하게 되면 잉잉잉잉 이렇게 이 발가락에 있는 이런 그 파란색 이제 쓸모없이 다시 돌아가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 정맥류들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쭉 짜줘야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심장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쬐끔밖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집에 돈이 조금 적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지. 그래서 심장이 불안하니까 자꾸 빨라지면서 조금씩 짜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부정맥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힘을 더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힘을 주다 보니까 이 정맥의 회귀가 잘 안 되면 정맥 회귀가 잘 안 되면 예, 자, 어, 고혈압 이제 됐어요. 자,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을 올려가지고 고혈압이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혈관 내피를 찢어버리게 되거든요. 혈압 때문에. 그래서 또 내피에 손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필요한 근육들, 혈관 내에도 근육을 만들고 장에도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받쳐져 있어야 장도 건강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근육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개념이고 장단지 근육까지도 고민을 해줘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 내피가 손상이 오게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근육을 튼튼하게 하자.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장의 근육, 그 다음 혈관 근육. 그러면 두 번째 점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장의 점막이다. 장은요. 자, 이렇게 소장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이 몇 개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표면적을 굉장히 많이 만들라고 우리 곱창 많이 봤듯이 이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런 혈관들을 통해 가지고서 쭉쭉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 꼬불꼬불한 장 점막들 있죠. 이 장 점막의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장 점막이 깨끗해야지 좋은 영양소가 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장 점막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선은 유산균이 많아야 음, 볼펜 때문에 멈춰져 있습니다. 자,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져야지 좋은 영양소를 여기 안에다가 공급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유산균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단세, 지방산, 네,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어줘야 또 장 점막의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될 수가 있고 이런 애들을 또 살려내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공급이 되어야지
요런 애들을 또 살아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 장점막이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일까? 자,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이 글루텐이 어떤 거죠? 밀가루 속에 많아요. 근데 글루텐이 밀가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장이라든가 또 케찹이라든가 예, 또 쌈장이라든가 그리고 불고기 양념이라든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 있죠.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장점막에 뭐를 일으키냐? 이렇게 누수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빵꾸 된다고, 빵꾸. 예. 거기에 글루텐. 자, 이게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불건강한 거. 글루텐이라든가 또 너무 많은 지방. 이런 거 트랜스 지방 또는 그냥 지방성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누가 좋아하느냐면 여기는 이 유해균들이 너무너무 지방 그리고 당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고 이 유해균이 글루텐으로 인해서 빵꾸 난 곳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신나게 이런 많은 독소들이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이 관을, 이 점막을 뚫어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상당히 유해한 여러 가지의 독소들이 어디를 통해서 여기 안에 들으면 커다란 혈관이 기다리고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혈액 내로 들어오게 되면 나갈 구멍이 없다. 이 폐쇄회로를 돌면서 결국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장누수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이라는 거를 먹으면 빵꾸 내고 그리고 지방이나 당이나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먹어주면 특히 뭐 튀김류 이런 거 많이 먹어주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너무 고소한 걸 좋아하는 유해균이 또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유익균, 이 유산균, 유익균들의 수가 밀려가지고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장내에는 유해균도 있어야 되고 유익균도 있어야 되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왕이면 이 유익균이 다양하게 많아야 되는 거,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는요, 또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장이, 점막이 건강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글루텐 같은 것들을 좀 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장, 점막이 아주 깨끗한 상황에서 유익균이 굉장히 많아진다. 생각만 해도 어때요? 아주 가볍고 응? 깨끗하고 막 청량하고 막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소를 탁 먹었어. 그럼 위장에 싹 가서 위산이 싹 녹여져 갖고 잘 잘라질 수 있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면 소장으로 싹 가서 딱딱딱딱 잘라가지고서 작은 것들을 이렇게 장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뿌려주면 얘들이 싹 움직이면서 혈관 안으로 싹 들어가서 좋은 곳으로 그냥 가서 뭐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먹이를 싹 주고 오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제일 기분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면 이렇게 장점막이 깨끗해서 영양소가 쫙 들어가서 제일 공급을 해줬을 때 좋아하는 애는 누굴까? 뇌예요, 뇌. 이 장과 뇌라고 하는 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내에서 이렇게 유익균이 많아지고 단세지방산이 많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로토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고 나면 엄청 기분이 좋다 나쁘다? 엄청 이렇게 정갈한 음식을 먹고 나서 또 그리고 편안한 음식이라 그러죠. 먹고 나서 장이 편안하다 이런 거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예, 깔끔하고 좀 야채도 많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식이섬유, 해산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장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름기가 많고 당이 많고 이런 것들 먹을 때 이 혓바닥을 잘라야 되나? 응? 먹을 때 혓바닥은 너무 행복한데 먹고 나서 아주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 느낌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언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이 편안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장이 편안한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예, 이 뇌는요, 세로토닌, 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95%까지 나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죠, 그죠? 행복 호르몬 95%가 장에서 쫙 만들어지면 이 세로토닌을 쫙 혈류를 통해 가지고서 뇌로 공급을 해주니 우울증도 개선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울증 약이 세로토닌을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 주는 게 우울증 약이거든요. 우울하면 세로토닌 드세요.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뇌와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장 청소, 그러면 뇌 청소, 장의 염증이 줄어들면 뇌의 염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에 염증성 물질이 많이 생기면 바로 뇌로 염증성 물질을 주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혼탁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장이 제일 좋아하는 장 점막이 아주 청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뭘까? 단세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이 단세 지방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예, 단세 지방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을 증가시키는 애는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장 점막에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해산물 같은 거 있죠. 해산물 성분들,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애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단세지방산이 늘어나요. 이 단세지방산이 늘어났을 때 뭐 단세지방산은 그야말로 쇼트 그 탄소 숫자가 6개 그리고 아주 짧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 단세지방산을 만들면 단세지방산이 어디로 슉 뇌까지 가가지고서 좋은 거를 마구마구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염 역할도 하게 되고 또 혈당도 낮춰주게 되고 그리고 장점막도 회복시켜주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네, 유익균 이런 다양한 유익균 그러니까 유산균 많이 먹어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 많이 먹어주면 장점막이 그 이렇게 꼬들꼬들해지면서 요 누수된 거 있죠? 요 누수된 거 이거를 덮어줘요. 예. 장에 점액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미끄덩미끄덩하게 되는 것이죠. 장에 점액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 폐하라고 하는 거 자, 폐하 들어보셨죠? 폐하. 이게 산도, 산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산성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장이 건강하다라는 거는 산성 환경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구멍이 난 것들은 다 산성이어야 됩니다. 왜? 유해균을 죽여주기 때문이죠. 자, 피부. 알칼리가 좋을까요? 산성이 좋을까? 산성이 좋아요. 그래야 유해균이 죽으니까. 자, 콧구멍의 점막들. 산성이 좋아요. 위장 점막은요? 산성이 좋아요.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유해균을 죽여야 되니까. 자, 질에 구멍이 있어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도가 높아야 되고, 요도도 어때요? 산도가 높아야 돼요. 산성이어야 돼. 구멍 난 것들은 다 산성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해균을 죽여요. 그런데 이 단세 지방산이 우리 장 점막을 산성으로 만들어줘요. 산성으로. 그러면 유해균들의 수가 쭉 줄어들고 유익균은 저절로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먹어라. 이 단세지방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어가지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었어.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먹었을 때 자, 위장에 가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그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저 그냥 밀고만 가는 거예요. 물에 녹아 있으니까 빠르게 흡수가 되겠지. 그래서 소장을 가요. 뭐 흡수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걸어가. 어디까지? 대장까지. 쭉
밀고 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고 갔을 때 소장에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 예, 이런 애들이 단세지방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대장에 가서도 대장암도, 그러니까 용종도 생기지 않게 하고 대장의 회복도 굉장히 많이 시켜주면서 점액질을, 그러니까 장점막은 점액질이 돼야죠. 점액질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예, 이렇게 장 누수가 된 것도 다 막아주고 구멍도 뚫은 구멍도 이렇게 막아주고 장 점막들을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유익균이 굉장히 풍성하게도 많아지게 되겠죠. 예, 이러면서 그 장에 있는 염증들도 개선이 될 뿐만이 아니라 쭉 어디로 간다?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간다? 뇌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뇌로 가서 뇌의 염증들까지도 개선시켜준다. 자, 이게 통과해서 가면서 어디까지 간다? 예, 심장으로 가서 이 심장으로 가서 심장의 부정맥도 좋아지더라.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항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들은 얘기로서는, 야,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를 굉장히 잘 드시고, 유산균을 아침, 저녁으로 5포씩, 이렇게, 우리 처방받은 유산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 처방받은 유산균을 5포씩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낙지, 문어,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역, 이런 것들 있죠? 미역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드시면서, 비타민 C,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식이섬유 많이 먹고, 이런 거를 많이 먹었더니, 이 그 유익균의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양성을 가졌다.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똥 검사를 해보니까 유익균의 저기 다양성이 너무나 좋아졌다. 이게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의 효과가 굉장히 잘 받았겠죠, 그죠? 음. 네, 우리 집에 아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잘 받아낼 수 있는 환경까지도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장점막이 다 탈락된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이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대단히 좋은 효과이구나. 우리가 장점막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이렇게 요게 얘네들이 단세지방산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까지 장내에서 뭐까지 끓고 대장까지 가느냐면 LDL 있잖아요. LDL이 뭐죠?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LDL까지도 끓고 나가서 배출을 시키더라. 아예 흡수를 시키지 않더라. 이런 그런 이제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건강한 변, 우리가 똥 검사 하잖아요. 똥 검사를 해봤을 때 아주 건강한 변은 산성이다, 알칼리다, 예, 산성이에요. 산성도가 높아가지고 산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똥 검사를 해서 산성이 나왔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장에 이미 그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해서 유산균을 많이 살려놓고 단세지방산을 많이 살려놓고 많이 만들어 놓고 이래서 굉장히 장의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똥 검사했을 때 산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장 점막을 튼튼히 하자. 장 점막을 불건강하게 하는 것은 뭐 있었어요? 글루텐들. 예, 글루텐들. 또 유해균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튀긴 음식들, 이런 지방산들, 그리고 너무 단당류 이런 것들입니다. 장이 좋아하는 것은 뭐다? 수용성 식이섬유. 네. 그리고 또 비타민 C, 그죠? 해산물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또 뭐가 좋냐면 엽배추라 하죠. 상추 같은 거, 그리고 우엉이나 이제 연근 같은 이런 뿌리들, 이런 것들이
수용 그 단세 지방산을 많이 만드는 그런 애들입니다. 장점막을 회복시키자. 장점막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리고 이제 혈관 얘기해 볼게요. 제 혈관으로 흡수를 시켜줬더니 이제 혈관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 자, 내 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 피가 건강해야 되고 우선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고는 얘기했어요. 근육이 있어야 되고 내 피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혈류가 이동이 아주 스무스해야 되는데 이 내 피가 건강하려고 하면 여기 안에 내 피가 있겠죠, 그죠? 내 피가 있는데 자,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 아까 혈압이 왜 높아진다 했습니까? 장단지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이걸 짜주질 못해서 심장으로 혈류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압력을 줘가지고서 혈류를 박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장단지 근육도 엄청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자, 혈압이 올라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고무줄을 쫙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바늘 톡 건드리면 어때요? 쫙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이 내피에 손상이 잘 가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자, 혈관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여깁니까? 출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혈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글오글 덮어요. 자, 이걸 덮고 나면 이제 누가 오느냐? 이런 그 아메바 같이 생긴 대식세포들 있죠. 얘를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꿀꺽 삼켜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자, 꿀꺽 삼키고 나면 무거워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음, 이런 지방덩이들 지나가는 잘 안 보이네. 예. 이렇게 지나가는 지방덩이들. 예. 자, 지방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는데 LDL, HDL. 자, 이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인데 로우 덴서티, 로우 덴서티. 덴서티가 뭐냐 하면 이 단단하기가 낮은 그래서 느슨한 느슨한 그런 콜레스테롤이다 생각하면 되고 하이 덴서티 요거는 하이 덴서티거든요. 리포 어 리포 콜레스테롤이어서 그 지단백 리포 프로테인입니다. 리포 프로테인 느슨한 콜레스테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덴서티는 단단한 콜레스테롤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느슨한 콜레스테롤 온몸에 우리가 지방 간에서 콜레스테롤은 담즙으로 나와요. 담즙으로 간에서 담즙을 쭉 짜주면 그러면 이 단즙이 소장으로 가서 네 이제 콜레스테롤 우리 지방들 있죠. 뇌에도 지방이 돼 있고 세포도 세포질이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런 지질을 싹 다 새 걸로 다 바꿔줍니다. 다 바꿔주고 남은 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돌아와서 간으로 가서 네 간에서 버려버려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자,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느슨한 콜레스테롤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단단한 콜레스테롤 형태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슨한 콜레스테롤 형태로 이렇게 떠다니다 보면 여기에 쏙 내피를 먹고 있는 대식세포에게 먹혀요. 얘들이 퍽 깨지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났어. 그럼 퍽 깨져요. 자, 염소를 만났어. 퍽 깨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들어 마시는 거 뭐 있어요? 그 오염 공기. 즉 이런 느슨한 콜레스테롤은 그 느슨한 콜레스테롤은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육이 완전 그, 지금 못 찾아. 느슨한 콜레스테롤은 여기 가면서 산화가 되면 자 산화가 되었어요. 산화가 되면
이게 다 깨져가지고서 퍽 깨지는데, 그래서 뭐 오염 공기, 그다음에 염소, 우리 염소물 먹잖아요. 또 흡연, 네. 그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산화가 되면 다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가 됩니다. 대식세포의 먹이가 돼서 요게 쌓이면 대식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노랗고 무겁죠. 요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뭐다? 음, 요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죽상경화,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여기에 칼슘들이 막 침착이 되면서 아주 단단해져 버리는 거죠. 요렇게 쌓이는 게 뭐다? 동맥경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동맥경화의 시작을 따라가다 보면 내피 손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혈관 안에 내피가 손상을 입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손상을 입히는 건 고혈압, 그리고 산화되는 겁니다. 자, 직접 염산을 들이다보면 찢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염소, 물 안에 있는 염소,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오염 공기들, 이런 거 산소 그 미세먼지지 미세먼지들 산화시키게 되고, 자, 흡연하게 되면 산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애들이 산화를 시켰을 때 찢어지고, 찢어진 곳을 혈전들이 막고, 막은 혈전들을 요렇게 싸가지고서 대식세포가 먹고, 대식세포가 먹은 것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지방이 지나갈 때 어때요? 예, 단단한 콜레스테롤은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동글동글 단단한 거. 예,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의 눈빛도 허석한 사람들은 별로잖아요. 예? 예, 뭐든 잘 못 해낼 것만 같고 이렇지만 눈빛이 또롱또롱한 사람들은 뭐든지 잘 하긴 하는 것 같아. 눈빛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퍼석한 애들, 이런 애들 다 잡아먹히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이게 단단한 애들, 단단한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테인,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그러죠. 이 단단한 콜레스테롤은 끝까지 간까지 안전하게 돌아서 빠져나가고, 자기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 흡수해가지고서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단지 똑같은 리포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단백이라 그러죠.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 똑같은 콜레스테롤인데 로우 덴서티, 느슨한 콜레스테롤이냐, 하이 덴서티, 단단한 콜레스테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게 좋다? 단단한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테인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단한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자, 이거 LDL을 HDL로 만들어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예, 하하하하 웃으면 싹 바뀌어요. 자, 운동을 하면은요, HDL로 싹 바뀌어요. 그런데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 이게 다시 LDL로 싹 바뀌어요. 기분이 나빠도 LDL이 돼.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일 때 싹 바뀌어요. LDL로. 예, 나쁜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려면,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이 HDL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물질들이 있죠. 뭘까요? 오메가 3. 자, 레시틴. 예, 이런 애들 있죠. 레시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질입니다.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뇌의 지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많이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피가 건강하려면 항산화 시켜줘야 되는데, 항산화의 비타민 C죠. 그죠? 그리고 점막 재생의 비타민 A죠. 예. 요런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C,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또 코큐텐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그리고 LDL을 HDL로 만들어주는 거,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시켜주는 게 오메가3, 레시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내피를 건강하게 그리고 혈류 이동을 잘 되게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덜 생기게 어떻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꿔주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육을 튼튼하게 혈관의 근육을 튼튼하게 그러면서 이동을 잘 시켜주겠죠, 그죠? 쭉쭉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건 프로틴하고 단백질이죠.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비타민 C는요, 대장에까지도 몸 안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나 설사 나올 때까지 먹어보면 하루에 막 100, 30알, 100알 우습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혈관 건강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장점막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장점막을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그 소장에 꼬불꼬불한 장 있잖아요. 꼬불꼬불한 걸 생각을 해주세요. 그 안에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끼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이나 아니면 당이나 이런 애들이 갔을 때는 거기가 덕지덕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청소가 잘 안 되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자 오래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패되어요. 독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서 독이 돼. 독이 된 거를 글루텐이 구멍을 뚫어. 그러면 장누수가 돼. 그러면 이 장누수가 돼서 이 독들이 전부 다 혈류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쓸데없는 염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장만 깨끗하면 되는데. 그러면 장 점막이 아주 밝고 깨끗해지려면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요 꼬불꼬불한 거를요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긁어내는 역할을 해서 버려주는 역할을 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요렇게 장점막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침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라주는 역할을 하면서 단세지방산이 많아지게 되고 코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거는 또 혈류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면서 그 안에서 생성된 세로토닌 이런 것도 같이 이동해서 뇌까지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혈당도 낮춰주게 되고 또 전체적인 장 전체의 폐하를 낮춰주니까 산도가 높아지는 거죠. 폐하가 낮아지니까 산성의 환경이 되면서 유해균이 많이 유해균이 많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유익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서 장에서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아주 그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유익균이 만들어낸 포스트 바이오틱 이 유익균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유익균들이 지네들이 먹고 프리바이오틱스 지네들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자기네들이 배설한 것들이 모두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아주 좋은 물질들만 만들어내는 거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기관들의 염증들도 개선시켜줄 수 있고 또 뇌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장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켜주는 재생 프로그램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주고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내 몸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이 꼬불꼬불한 장 점막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혈관 내부를 기억을 하세요. 자, LDL을 많이 만들 것인가? HDL을 많이 만들 것인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더 운동하고, 그리고 오메가3, 레시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류가 쭉쭉 이동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내 피가 손상되지 않게 흡연 같은 거 하지 않고, 염소가 있는 물 먹지 않고, 미세먼지 좀 덜 들어 마시고, 만약 그렇게 스트레스 좀 덜 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건 우리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해서 항상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장이다, 내가 혈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평소에 생각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거지만 제일 별 쓸모없는 거 또는 악의 근원인 것 같아. 혓바닥. 자, 이 혓바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그걸 혓바닥이 날름날름, 예, 뇌를 자꾸 현혹을 시켜요. 뇌님, 예, 이 혓바닥이 좋아하는 거 요거 드셔요. 아주 고소한 튀김, 응? 아주 달짝지근한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자꾸 더 좋아해요? 중독돼요? 예. 자, 그리고 좋은 말을 해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이걸로 자꾸 험담하고 누구 탓하고 이 혓바닥에 새치여가 네, 새치여가 뭐 하고 있나 내 몸하고는 내 몸이 좋아하는 거하고 이 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지 않나 혀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 같아.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런데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 미각도 자꾸 이렇게 내가 좋은 음식들을 자꾸 훈련을 시키다 보면 단 걸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또 튀김을 먹고 나면 뭔가 찜찜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나타나요. 그리고 개운한 것들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혀부터 좋아지게 돼요. 이 혀도 자꾸 훈련을 시키면 이 뇌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은 과학입니다. 내 몸은 이 습관의 거울입니다. 예, 그리고 나의 혓바닥 훈련시켜보자. 라는 게 이번 모든 그 시리즈의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생각하면서 내 몸 안을 보면서, 거울처럼 이렇게 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보이지 않다 보니, 그래서 물광이지만 장이 빵꾸나고, 뭐 이런 거는 안 좋지 않겠습니까? 얼굴은 물광인데 혈액은 막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뭐 얼굴도 물광이지만, 예, 이 장내도 아주 물광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9988-234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해 봅시다. 아메이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여서 참 감사한 이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